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알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은 얼마 전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신림동 미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죠. 혹시 두 분 관련 영상 보셨습니까? 황 변호사님 보셨나요? 네, 저 봤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그 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여성분의 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박 변호사님도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항상 밤길을 다닐 때라든지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영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상 굉장히 섬뜩했는데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함께 영상 보시죠. 네, 빌라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분이 이제 귀가를 하는 중이었는데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남자가 보이지 않아요. 네, 들어가는 그 순간 문이 닫히려는 찰나에 지금 문을 네. 두드렸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요즘 혼자 사는 여성분들 이 영상 보시고 더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체포는 됐습니다. 자수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봐도 정말 무서운데요. 예. 일단 CCTV 영상을 통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가해자는 자수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가해자의 거주지에서 직접 그 가해자를 체포를 했는데요. 가해자의 변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범행 장소에서 인근에 나오는 CCTV라든지 지금 보이는 이 CCTV에서 봤을 때에는 가해자의 모습은 과연 술에 취한 것인가 했을 때 의문이 좀 많이 가고요. 맞아요. 오히려 술에 취했다고 하기엔 좀 의심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제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이 가해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거죠. 미수에 그쳐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미수에 그치다 보니까 좀 중한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그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해자는 그 주거 침입자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공용상의 도로라든지 계단에 침입했기 때문에 성립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강간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CCTV를 좀 면밀하게 확인한 바로서 강간의 어떤 목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 예. 아마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칠 예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영장을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어떤 큰 범죄가 발생해야지만 범죄가 인정돼야 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가해자의 행동은 누가 봐도 강간 미수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강간 미수죄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강간미수죄는 일단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해야 됩니다. 예. 폭행 협박을 개시해야만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고 자꾸 예. 열려고 하고 이 정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강간죄에서 얘기하는 폭행 협박이 해당할 수 있을지 자체가 좀 문제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영장 청구는 됐다고 하고요. 예. 물론 발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의 행위가 강간 미수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영장이 청구된 것까지는 뭐 국민들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가해자가 집 근처에서 뭐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한참 전부터 이 여성을 미행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미행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까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박 변호사님. 예. 그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보면 어떻게 스토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영미법 국가에서는 어떠한 극도의 어떤 공포감을 느낄 만한 네. 어떤 성범죄를 추정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 예. 스토킹과 관련된 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밖에 안 되나요? 네네. 좀
좀 아쉬운데 일단은 뭐 피해자는 나중에 지금 일단은 가해자가 잡히긴 했지만 나중에 뭐 2차 피해나 보복 이런 걸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이 피해 여성을 보호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2차 피해가 오지 않을까, 보복으로 또 그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심한데요. 네. 이 점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장 청구가 강간미수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논의할 수 없을 법도 했는데 네. 지금 다행히 강간미수로 영장 청구가 되었다고 하니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으로도 의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에 의하면은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그 조서에 기재되는 것조차도 꺼려지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의 인적사항 같은 건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일체 적지 않고 가명으로 모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 혹시라도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게 이 여성만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일지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 이런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요즘에 이제 신상 정보,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신상 정보 공개라는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신상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건 강간 등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서 그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강간 미수죄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 정보는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네. 강간 미수죄가 성립이 안 되면 좀 어렵겠죠.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자수를 하게 되고 영상이 퍼졌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또 이 가해자의 사진이나 신상 정보를 여과 없이 뭐 인터넷에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예. 수사가 아직 종료돼 있지 않고 수사 초기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뭐 범죄자 인권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조사 대상에 있는 부분들을 네티즌들이 임의적으로 네. 신상을 털어서 그 사람의 행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인터넷상으로 올리게 되면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 그래도 아직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일단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황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평일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2인 1조의 스카우트가 활동을 해주는 건데요. 주거지까지 동행을 해드립니다. 네. 걱정하시지 않도록. 실제로는 월요일에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스카우트가 운행을 되는데요. 무료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귀가가 늦어질 경우에는 120번 다산 콜센터를 이용해서도 전화를 신청하면은 네. 무료 그 스카우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거주 자치구 구청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어서 스카우트가 배정이 됩니다. 이후에 약속된 장소에서 스카우트를 만나시게 되면은 스카우트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집까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예. 이 스카우트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택배 받으실 때 혼자 사는 여성분들 택배 때문에 불안하신 경우가 많으시죠. 네. 이것 때문에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이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무섭죠. 그러니까 택배 직원과 직접 만나는 것도 두려운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택배 직원과 마주하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택배 보관함, 무인 택배 보관함을 이용해서 택배를 받으실 수 있고요. 처음에 물품을 주문할 때부터 배송지를, 도착지를 인근에 있는 여성 안심 택배함으로 기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으로 여성 안심 택배함의 위치와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여성분들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들 꼭 알아두시고요. 아무쪼록 이 신림동 CCTV 가해자 엄중한 처벌을 받고 또 추후 이번 일과 같은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